안녕하십니까. 고3 전국연합환경평가 정치화법 총평과 해설을 맡은 저는 강민아입니다. 자, 그건 정말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정말 신기할 만큼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 이제 수능이 다가오니까 갑자기 막 일교차도 커지고 이 추워진 날씨 속에서 시험 보느라 상투적인 말이지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한 줄 총평부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시험 선지 자체는 정말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선거 결과 분석, 우리 풀면 알겠지만 우리가 많이 봤던 내용보다 훨씬 더 간추려졌었어요. 비례대표를 구하는 방식도 그렇고 선거구를 통합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이 먼저 사망한 다음에 병이 사망했다라고 시간 순서 정확하게 주어졌어요. 경우의 수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월 모의고사 정체법을 본 다음에 뭔가 머리가 막 복잡했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생소한 선지, 생소한 문제 장면, 생소한 자료 때문입니다. 자, 우리 생소한 것들을 보고 당황하지 않는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정말 문제 난도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생소했기 때문에 1면에서부터 아마 바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투자되었고 1면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선거구 결과에서도 어렵진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선거 결과에서 또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 문제에서 또 시간이 걸리고 우리 타임어택 문제들과 생소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었던 시험이었다. 하지만 실제 수능은 이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을 거다라고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뭐 여전히 개념의 빈틈은 찾을 수 있었던 시험이었고요. 선생님 전반적인 체감 난이도 다시 정리합니다. 선지 뭐 나오는 문제 난도 자체는 중이지만 생소한 내용들 때문에 여러분에게 중상으로 확 와닿았을 겁니다. 자, 선생님 과감하게 읽어봐도요. 킬러 문항, 생소한 선지, 자료들로 구성된 문항이 결국에는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왜요? 1면을 딱 폈어요. 1번 정치를 보는 관점 깔끔하게 풀었어요. 2번 법치주의 뭐 어렵지 않게 싹 풀었어요. 3번 당황해요. 기본권 문제인데 기본권이 왜 이렇게 복잡하지? 그래서 3번까지는 어떻게 풀어요? 4번 주사위가 나와요. 주사위 전개도가 나와요. 이거 접었을 때 마주보는 면이 뭔지 순간 헷갈려요. 이거 주사위 전개도나 초등학교 3학년 때 보고 안 본 건데 거기다가 각각 다른 질문이 와야 되고 이거 딱 풀어요. 5번 풀어요. 1면 풀고 나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뒷면 넘겼어요. 선거 결과 분석 나왔어요. 선거 결과 분석 물론 풀 수 있었던 평이한 문제였지만 이미 1면에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위축됐기 때문에 제대로 못 풀었을 겁니다. 조금 많이 시간이 쫓겼을 겁니다. 막 부랴부랴 풀고 넘어갑니다. 3면도 막 풉니다. 자, 이제 뒤집었습니다. 마지막 면. 이제 원래 선거 결과 분석 20번에 나오는데 이제 안 나왔겠지라고 마지막 면을 딱 보는 순간 웬 말이 나오고 보드게임이 나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20번을 만나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말한 내용들, 특히 3번 우리 자유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주사위 4번 보드게임 20번 요 내용들 때문에 여러분이 당황해서 위축돼서 나머지 문제에도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정리되셨나요? 결국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뭘까요? 선생님 마지막 거부터 얘기할게요. 생소한 지문 그리고 생소한 문제 장면에 당황하지 않기. 우리는 지금 정치화법 문제만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주사위, 보드게임, 이전에 보지 못했던 유형 때문에 당황해서 위축된 얘기만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눈을 감고 마인드 컨트롤 해볼까요?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과제 중에 하나고요. 이제 선생님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를 말할 수 있는 또 목이 맸다 살짝.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과제를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 좀 하세요.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이 생소한 문제들 수능 때 나올 수 있고요. 심리적으로 더 위축될 수 있어요. 문제뿐만 아니라 눈 감고 한 번만 상상해봐. 만약에 지금 재학생이라면은 학교에서 내가 앉던 자리에서 아마 거의 번호 순으로 이게 시험을 봤을 테니까 물론 뭐 N수생들도 마찬가지고 늘 내가 봤던 공간, 늘 내가 봤던 장소, 예를 들어 내가 뭐 1번이면 맨 앞 늘 거기서 시험 봤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일단 눈 감고 또 상상해. 우리 수능 가면은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아? 아닙니다. 수험 번호에 따라서 앉게 돼요. 내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어. 거기다가 내가 공부했던 학교에 가서 시험 본다라는 보장도 딱히 없어요. 생소한 남의 학교, 다른 친구 학교 가서 시험 봐요? 다른 교실 가서 봐요? 나는 지금까지 맨 뒤에서만 시험을 봤었는데 나보고 맨 앞에서 시험 보래?
거기다가 이번에는 히터가 우리 학교처럼 히터가 우리 학교랑 다르게 너무 막 빵빵해. 막 너무 더워. 거기다가 늘 내 친구들하고 같이 봤었는데 내 친구들이 아니라 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우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상황도 생소하고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 심리적 위축감 충분히 있을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자, 이제 우리 공부할 만큼 했어요. 개념의 빈틈 채울 만큼 많이 채웠어. 여기다가 이제 그 내용 적지 않았어. 여러분 이제 남은 틀린 문제들 기출 마지막으로 조금씩 더 보고 한 문제 한 문제 또 꼼꼼하게 보리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이번 시험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실제 수능에서도 흔들릴 수 있어. 최소한으로 흔들리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정리되셨죠? 얼마든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앉던 의자 아니야. 내가 공부하던 책상 아니야. 내가 아는 선생님 아니야. 그 상황에서 이겨내는 연습을 우리는 이번 정치화법 시험에서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재학생, N수생 지금 아마 수시 접수 마무리한 다음에 각 대학별 고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쓴 친구들이라면은 이제 1차 합격, 1단계 합격을 좀 기다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때에 따라서는 지난주에 면접을 보고 왔을 수도 있고 이번 주에 면접을 기다릴 수도 있고, 특히 지난주부터 또 논술은 시작했네요. 논술 전형 막 시작했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거나 사회탐구 공부 시간은 이제 최대한 맥시멈으로 한번 충분히 확보를 해보면서 중간중간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들, 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말고 어느 상황이라도 올 수 있어, 어느 상황이 닥치더라도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펜이 가는 곳에 정답이 있기를 선생님은 이제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선생님의 총평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넘어가서 해설 1번부터 20번 한번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지금까지 정치화법의 박민아였습니다.